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이 쌍용차 인수하다던 망했습니다. 아니, 쌍용차 인수한 다음에 뭐 유일한 희망이라며 인수할 것처럼 뭐 자료 다 가져가고 뭐 사람 막 투입하고 뭐 직원들 와서 뭐 점령군처럼 막 하시더니 망하시면 어떡해요? 하가 원래 어떤 회사냐? 하는 지금 미국 회사긴 하죠. 근데 중국 차를 수입해서 미국에 팔겠다 이런 업체였는데 이게 뭐 비실비실하더니 이렇게 망해버렸다고 미국 언론에서 먼저 얘기하네요. 야, 이러면 이게 뭐가 남았죠? K-팝 모터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K-팝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에서 4,900조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좀 황당한 회사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보통 이제 야, 이 회사가 정상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몇 분이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니, K-팝 모터스를 띄워주면 어떡하냐.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이 제보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K-팝 모터스 때문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수희망자 중에서는 전기버스 제조사 에디슨 모터스 있죠. 근데 아직도 인수 의향서를 받진 못했어요. 확실히 인수하겠다 이렇게 도장 찍은 회사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나마 지금 현금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했던 회사가 하나였는데 이번에 파산했다고 하니까 이 쌍용차 이거 어쩌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거 희망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묘한 기사가 하나 떴어요. 하가 쌍용차 인수를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겠다. 하가 망했는데 이 망한 회사 사장이 망하고 바로 직후에 갑자기 이거 우리 회사 망했지만 내가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세울 거야. 이게 뭐야? 회사를 새로 차릴 돈이 있으면 그 회사가 망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인수자가 여럿 있죠. 첫 번째, K-팝 모터스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K-팝 모터스 애프터 서비스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웃고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 영상 보시면 4,950조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러면서 삼성전자보다 25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은 몰랐는데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안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4,950조 매출 안 되는 거예요. 구독자 한 분이 보내오신 메일을 보면요, 여기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K-팝 모터스 관련해서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및 건축 관련 회사인데 K-팝 모터스 황효섭 씨는 B입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전기차 사업한다고 뭐 홍보자료 뿌리고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고액의 금액을 갈취한 일이 있다.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리점을 만들려면 보증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K-팝 모터스에서 혹시 보증금을 달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에 500개의 대리점 총판을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만든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보증금으로 얼마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한쪽 얘기잖아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 주장으로는 이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보증금을 준 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일단 보증금이나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철저하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이 홍보물 여러 가지 보면 이 홍보물의 거의 대부분이 다른 회사, 자기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의 제품 영상을 그대로 올려놨다. 그리고 이미지도 그대로 올려놨다. 근데 마치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다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그냥 해외의 상세 페이지를 그냥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거만큼은 사실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아닌 건 아니죠. 해외에서 개발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다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뭐 말씀으로는 사무실이 항상 닫혀있고 그리고 한 명의 직원도 없고 그리고 서류 가방 하나 들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자동차 관련한 온갖 땡땡을 치는 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계약 사기건으로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소송하시는군요. 소송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나 본데 이 소송 정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돈이 100만 원도 없다고, 법인 통장에 1억도 없다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모카에 노출돼서 모카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신다고, 그리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노이즈가 있는 상태, 이 회사에 투자하실 때 설마 모카를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절대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4,000조 이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K-팝 모터스 뭐 4,000조 매출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인수자
네,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죠. 이 미국에 있는 하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한국 방문하고 뭐 대화하고 뭐 요구사항 내놓고 하 직원들이 쌍용차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또 요구사항도 되게 묘했죠. 이 쌍용차 지분 중에 마인드라 지분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거대한 자본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인드라가 가지고 있는 지분 그냥 절반으로 줄여라. 그러면 내가 인수할게. 마인드라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절반을 줄였는데 인수 안 했죠. 뭐야 이게. 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살 것 같이 하더니 결국 안 샀어. 애초부터 하가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하는 연매출이 230억짜리 회사가 어떻게 인수비용이 1조 원짜리 회사를 인수하나, 이거 쉽지 않았겠죠.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가 중국에 있는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서 그걸로 먹고 살겠다라는 그런 자동차 회사였는데, 이걸 딜링하면서 도대체 얼마를 남길 수 있는가. 230억 매출이면 자동차로 치면 한 1000대? 1000대 같이 안 되는 대수거든요. 거기서 얼마를 남기겠어요? 기껏해봐야 20억 30억 남기는 건데, 이런 회사가 1조짜리 회사를 인수한다? 만만치 않죠. 그러면서 또 큰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하가 일단 중국의 자동차를 미국에 판다, 이 모델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이 생겼잖아요. 지금 기사를 보면 중국에 반대하면 머리가 깨질 거라고, 이게 뚝배기가 깨질 것, 한 나라의 대표가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중국에 반대하면 뚝배기 깨진다는 이런 멘트를 하시는, 이런 분이 중국에 계신데, 미국에서 굳이 그걸 수입해서 굳이 팔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 많지 않겠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는 결국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기사 보면요, 미국의 오토모티브 뉴스 기사인데요, 하 오토모티브가 중국 7위 자동차를 수입해서 현지에 판매하려는 계획을 접고 조만간 파산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일단 이 하 오토모티브는 중국에 있는 7위 자동차, 체리 자동차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SUV를 반조립 상태로 가져와서 이 반타스 그리고 티고 브랜드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하니까, 아니 투자를 어떻게 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서로 지금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너는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죠. 하 오토모티브가 결국에 쌍용차 인수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사 보면서 야 그럼 그렇지 어떻게 이랬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뜬 기사인데, 쌍용차에 미련을 못 버린 하 오토모티브 새 회사 설립해서 재도전.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일단 이 하 오토모티브 쌍용차 우선협상 대상자인데 투자 자금이 없어서 인수를 포기했던 회사가 다시 한번 신생법인을 설립해서 쌍용차 인수하려고 한다. 미국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역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듀크헤일 하 오토모티브 홀딩스 설립자 CEO가 이 병든 한국 제조사 쌍용 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진짜. 또 어떤 얘기냐면, 쌍용차를 인수해서 이 평택 공장에서 생산된 쌍용차를 미국, 캐나다로 가져오는 게 새로운 사업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 이름은 뭐냐? 새로운 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 회사. 델라웨어 하면 옛날엔 포도였는데 요즘은 조셉 피처죠. 아무튼 델라웨어에 기반을 둔 카디날 원 모터스라는 회사. 이름이 조금 그래요. 이름이 묘한데, 아무튼 이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한 지난 하에 1년 동안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그러세요. 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일 CEO가 심지어 한국 파산법원에서 이 7월 말까지 쌍용차 인수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월 말 이전에 인수계획을 내놓겠다, 인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돈이 없는데 카디날 원모터스라는 걸 새롭게 지금 만들었어요. 새로운 투자자가 지금 나와서 갑자기 돈을 집어넣겠다. 가능합니까? 투자자 하여간 있다. 근데 누군지는 내가 말 못하는데, 근데 아무튼 인수할 거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7월 22일이잖아요. 앞으로 8일, 9일 내에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자, 그런 얘기고요. 이 헤일 CEO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황당한 얘기예요.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한국의 금융기관이 추가로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5천만 달러다. 그래서 4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4,5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기가 이 돈을 모아서 이 일자리를 다 살리겠다. 그래요? 그런가? 그게 가능한가요? 네. 어쨌든 추가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에 위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 회사로 유입될 자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카디날 원 모터스를 만들고 한국의 산업은행에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을 고용하겠다. 그럼 너네는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좀 묘한 분이에요. 지금 근데 쌍용차 인수할 때 최소 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추가로 4천억을 투자 받아야 된다. 산업은행이 바본가? 산업은행이 밑빠진 독에다가 이렇게 4천억을 밀어주겠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 이미 쌍용차에 1,900억 원을 대출해 준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900억 원에 대해서 대출 만기를 더 연장시켜 주느냐 마느냐, 연장시켜 줬구나, 와 다행이다,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추가적인 대출을 바란다. 그리고 외부 투자자의 4천억 원은 또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하가 지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해도 쌍용차를 인수하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쌍용차의 자구안은 어떤 것이 있나?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기업, 지금 에디슨 모터스 정도인데요. 에디슨 모터스도 지금 현재의 쌍용차를 그대로 인수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1조 몇천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껴안고서 인수하는 회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표님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정부에서 알아서 정리하고 누군가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줘야 그때 인수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상태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투자를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지금 쌍용차 적자, 모든 부채 1조 6천억이나 되는 거 다 감당하고 직원이 5천명인데 이 5천명을 그대로 껴안고, 그리고 그 임금을 다 지불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쌍용차가 아무리 차를 많이 팔아봐야 1년에 10만 대를 채 못 파는데, 그래서 지금 쌍용차가 자구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자구안 어떤 것인가 볼까요? 네, 쌍용차의 자구안은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공장을 파는 거예요. 공장을 판다. 아니 공장이 메인인데 공장을 팔아서 뭘로 차를 만들어? 좀 묘한 얘기죠. 일단 쌍용차가 평택 공장 부지를 매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쌍용차 그리고 노조가 같이 내놓은 안이에요. 사실상 쌍용차는 대표를 이 노동자 협의회에서 뽑아서 대표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쌍용차는 사측과 노측이 정말로 확실히 대립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쌍용차가 지난 9일에 평택시 그리고 쌍용차 평택공장 이전 개발 사업의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옮기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이 평택공장을 매각을 해서 여기서 9천억을 벌고, 사실 이 평택공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또 옆에 보면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끼고 있어서 요 옆에 아파트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걸 팔아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의 평가 금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니까 9천억 원이니까 이거 팔고 이 옆에 새로운 땅을 잡아서 거기다가 공장을 지으면 된다. 그러면 돈이 남는다 라는 거죠. 말이 되나요? 말 되는 것 같죠? 예전에 GM이 군산공장을 명신한테 팔 때 이때 건물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얼마를 줬을까? 이때 금액이 1130억 원이에요. 1130억 원인데 이건 9천억? 일단은 역시 땅 장사를 해야 되는구나. 역시 공장을 지을 때는 뭔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아파트가 지어질 만한 곳에다가 지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노조가 이 공장 부지 매각에 합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지 이전은 좀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이 생산 중단이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이 부지 매각과 함께 신공장을 같이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사무실 이전을 해도 하루 종일 일 못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쉽지 않은데 이거 공장을 이전하는 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일까? 4,500명이 근무하는 공장을 그렇게 쉽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쌍용차는 어떤 식으로 발표했느냐, 공장 이전을 통해서 2026년까지 전용 전기차 포함해서 6종의 친환경차를 출시하겠다. 가능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다른 회사의 공장 건설 비용을 보면요, 현대차가 중국의 베이징 2공장 지을 때, 베이징 2공장이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크지만 연간 생산량이 30만 대 규모예요. 이거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이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200억입니다. 멕시코 공장 짓는데 10억 달러, 1조 1,500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9천억이면 사실 공장 짓고 나면 끝이야. 공장 짓고 나면 끝이지 않나요? 공장 라인 하나 세우는데 1,000억씩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공장을, 글쎄. 아무튼 쌍용차가 중국도 아니고 멕시코도 아니고 국내에 아무리 땅이 싸도 이게 그렇게 저렴하게 지을 수 있을까 싶죠. 공장을 짓고 이전하는 기간 정말 하루 만에 할 수 있나?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면 그 사이에 못 파는 자동차들, 이거 그냥 손해액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이게 직원들이 좀 어려운 데로 이전해서, 그래서 좀 으쌰으쌰해서 차를 좀 만들어내자, 그리고 거기 옮겨가면서 어디서 남은 돈을 좀 회사 운영에 발전에 쓰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저놈들이 혹시 직원들 월급도 지금 밀려있는데 딱
9천억이면 직원 밀린 월급들 딱 주고 끝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팔고 그 돈으로 밀린 거 다 주고 파산하기 전에 이거 다 해주자. 이런 생각? 임금 못 받고 그냥 회사가 공중분해돼 버리기 전에 이거를 팔고 그걸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고 노조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너무 나쁜 죠. 그건 쌍용차 분들이 절대로 그럴 분들이 아니시고요. 네, 잘하실 걸로 믿어요. 네, 쌍용차의 자구안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일단 무급휴직을 최대 2년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을 자른다 요거는 그렇게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순환 무급휴직을 하는데 무급휴직을 하게 되면 3분의 1만 출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3분의 1만 받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쌍용차가 그러면 3분의 1만 받고 계속 쭉 그렇게 가나? 그럼 임금이 계속 3분의 1이 되나?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게 되면 쌍용차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무급휴직인 사람들 다시 출근해야 돼. 그 무급휴직하고 그리고 밀린 월급도 다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수할 때 이분들을 그냥 껴안고 인수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래서 쌍용차의 직원은 무려 4,700명입니다. 생산직이 3,500명, 사무직은 1,200명이나 돼요. 참. 생산직은 50%씩 무급휴직을 하고요. 사무직은 30%씩 무급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임금은 절반까지는 아니고 임금은 한 40% 정도 줄어들 수 있겠죠. 임원 임금은 20%를 더 삭감한다고 해요. 그래서 총 40%를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없는데요. 일단 그러면 임금을 얼마길래 이렇게 삭감을 하는가 볼까요? 쌍용차 임금 8,893만원. 거의 9천만원이네요. 20% 삭감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임금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차가 렉스턴이라고 하시더니 정말로 대한민국 1% 임금을 받고 계세요. 쌍용차 불쌍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쌍용차 분들은 대한민국 1%의 삶을 살고 계셨었군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단협, 그러니까 임금단체협상에서 이 변경 주기를 3년마다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내놨고요. 그리고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자, 그리고 무파업을 하자 이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근데 쌍용차 노조 내부에서는 이 자구안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량해고가 2009년에 있었는데 지난해 5월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전원에 복직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2년간 무급휴직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반발했다고 해요. 이렇게 반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럼 무급휴직 안 하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지? 지금 회사가 거의 없어지려는 찰나거든요. 다른 안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있으면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무급휴직은 절대 안 되고 9천만 원씩 연봉 줘야 되고 이 상태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싶네요. 여기 크레딧잡 보면요, 직원은 좀 줄었어요. 직원은 확실히 줄었는데 연봉은 지금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기업이 회생 절차를 통해서 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좀 그만큼 매력 있는 매물이 돼야 되겠죠. 소개팅을 하더라도 좀 다이어트도 좀 하고 날씬하고 좀 멋있고 예쁘게 이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소개팅이 잘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괜찮아. 소개팅 안 되면 어때? 이런 상남자의 어떤 그런 모습, 그게 지금의 쌍용차인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쌍용차는 누구도 쉽게 인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채 규모가 1조 원이 넘고 그리고 연간 10만 대도 생산을 못하고 그리고 직원 수는 몇십만 대를 생산하는 규모의 회사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복직을 또 했다고 해도 복직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연봉은 지금 현대기아차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쌍용차 탐나는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굉장히 힘든 거죠. 잠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쌍용차의 임직원 여러분들 노조 여러분들이 막 찾아오셔서 항의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원 감축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동이오토 같은 경우에 인원이 850명이잖아요. 동이오토 850명이 14만 대 15만 대 팔아요. 근데 쌍용차는 생산직이 3,500명이거든요. 근데 10만 대를 못 파니까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 임금이 8천만 원 9천만 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오래 근무했으면 당연히 연봉 더 받는 거 당연하죠. 무급휴직으로 갔던 분들 새롭게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회사가 경영이 제대로 되면 그분들이 다 올 텐데 그분들이 다시 오는데 1억짜리 연봉에 그분들이 다시 오면 1억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밀린 월급도 드려야 되는데
야, 이게 누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쉽게 투자할 분들 계시겠죠?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쫄린다. 잘하고 있죠? 네, 어째 쌍용차가 좀 불쌍해졌습니다. 지금 사실 뭐 투자하겠다, 뭐 인수하겠다 이런 회사들 보면 형편없는 기업들도 막 들어와서 간을 보고 있고 이런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쌍용차가 이렇게 된 회사가 아니죠. 과거의 쌍용차는 무쏘, 코란도 뭐 이런 차들을 정말 명차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였기 때문이죠. 이 기업회생 절차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쌍용차의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 불과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자동차들 다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쌍용차 지금 J100 이건 코란도 투리스모 후속 그리고 쌍용차 코란도 전기차 와 이런 차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쌍용차의 미래가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차를 꼭 잘 만들어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동차를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